정말 치아 미백으로 치아가 2배 이상 밝아지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치과에서도 미백하면은 한 번에 싹 밝아지잖아요. 기본적으로 미백의 원리는 아직까지는 과산화수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이게 뭐냐?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고반응성의 전자를 방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전자가 치아 속에 있는 착색 물질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반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착색 물질이 반응성을 일으키면서 착색이 없는 투명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자 구조가 깨지게 되는 거죠. 치아 안쪽에 착색 물질이 깨지게 되니까 조금씩 하얗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과산화수소의 내부 미백 원리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내부 미백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외부 미백을 하면서 미백을 해준다라고 하는 물질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효과적으로 내부 미백을 안전하게 상대적으로 해줄 수 있는 물질은 과산화수소밖에는 없어요. 이 외에서 미국에서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PEP라든지 아니면은 메탄 인산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쉼프 같은 물질들은 정확히 말하면은 외부 착색 제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인 같은 거 있잖아요. 떼낀 것들 이런 거 착색 제거에 조금 도움이 된다 이 정도지 아직까지는 얘처럼 내부 미백을 진정한 미백을 해줄 수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법상 미백제라고 쓰려면은 반드시 과산화수소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고 과산화수소가 포함이 되면은 의약 외품으로 무조건 분리가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말씀해주신 원리상으로 봤을 때 미백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집에서도 요즘 자가 키트나 미백 제품들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근데 집에서 나 치아했는데 정말 하얘졌어 이런 분들 거의 본 적 없죠. 왜 그러냐면은 되는데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치과에서 진행되는 치과 전문가 미백에 대한 과정을 알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자가 미백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 같으신데 그럼 치과에서 받는 전문가 미백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 일단 치과에 오면은요 미백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치면 세마입니다. 즉 때 빼고 광내준다는 소리예요, 치아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말을 했었던 PEP라든지 쉼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행해주는 거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외부의 착색 아니면은 플라그, 즉 과산화수소가 침투하는데 물리적인 장벽이 될 수 있는 장애물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걷어주는 작업을 치면 세마라고 합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는 치과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치아는 건조시키기만 해도 두톤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건조를 시키면은 과산화수소의 침투력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격리. 격리를 한다는 거는 과산화수소는 잇몸에 닿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잇몸에만 안 닿도록 뭔가 댐을 쌓아주는 겁니다. 방어벽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바르고 유지를 시켜줍니다. 얼마나 유지를 시키느냐? 보통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산화수소를 35%에서 45% 정도의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을 하면서 20분 정도를 보통 3사이클을 한꺼번에 돌립니다. 20분이 지나고 나면은 과산화수소가 어느 정도 농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이제 걷어내고 새 걸로 다시 바꾸고 이거를 3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과정 거치고 나서 이 과정 거치는데 총 1시간 20분, 1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그 파란색 광선 쏘이는 거 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좀 쇼맨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아시죠? 이게 UV 광선이잖아요. UV 광선은 생각을 해봐요. 자외선 우리 피하려고 피부암 안 걸리려고 선크림 바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쪼이고 있어. 그러면은 안 좋겠죠. 그래가지고 에너지 레벨을 낮추려고 필터를 다 걸어가지고 에너지가 적은 청색 광만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이 치과 가면은 퍼런 불빛들이 보이는 거예요. 청색 광이 그게 효과가 많이 없겠죠. 실제로 논문들을 보면은 청색 광을 사용을 했을 때랑 UV를 사용을 했을 때는 그냥 결과가 천지 차이다. 근데 우리가 UV를 사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청색 광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마음의 위안 정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치과에서 청색광을 쏘니까 반드시 청색광을 써야 돼. 이것이 중요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미백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치과에서 미백하는 것 중에서 뭐를 다르게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치면 세마. 그러니까 미백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를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양치를 할 때도 그냥 양치를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플라그라든지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가급적이면은 연마도가 조금 높은 치약을 사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하고 나가지고 그냥 바로 침 묻은 채로 여기다가 덕지덕지 이렇게 과산화수소 바르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안 됩니다. 입술 들고 휴지로라도 여기 닦아주고 그리고 나서 겔 바르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에 대한
how to, 인스트럭션이 제대로 주어지지가 않고 심지어는 제품에도 내가 이거 쓰여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백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든지 메커니즘이라든지 이거를 기존에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이거를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히 있는 제조사나 아니면 치과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지키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미백제 똑같은 거를 사용을 하더라도 효과는 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 미백이라는 거는 농도, 과산화수소의 농도, 그 다음에 접촉 면적, 그리고 접촉 시간, 이렇게 세 가지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치과는 이게 고농도를 쓰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 결과에 나와 있는 게 농도는 8에서 15% 정도만 되면은요 미백의 결정 인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에서 15%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35%가 되건 40%가 되건 50%가 되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치아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과산화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든지 아니면 착색 인자들의 개수라든지 그런 구멍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농도를 아무리 높여가지고 과산화수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활성 인자, 레디컬이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문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농도 이상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과산화수소가 8에서 15% 이상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how to, 치면 세막, 치면 건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접촉 면적과 접촉 시간을 늘리는 거죠. 시중에는 여러 가지 타입의 미백 제품들이 있습니다. 나열을 해볼게요. 미백 펜의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백 펜과 마우스피스 형태로 된 것도 있을 거고 미백 펜과 패치, 그리고 그냥 패치만 있는 제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미백 펜만 쓴다. 과산화수소를 여기다 발랐다. 그러면은 조금만 있으면 침에 다 녹아내리겠죠. 접촉 면적이랑 접촉 시간이라는 게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를 좀 유지를 시키겠다. 미백펜과 마우스피스.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치아 표면이 있고 과산화수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우스 가드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완벽하게 밀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이로 계속해서 침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접촉 면적이 줄어들면서 농도가 계속해서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우스피스 이거 1시간 이상 끼고 있기 힘들어요. 근데 미백이라는 거는 과산화수소는 제대로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은 저농도에서는 최소 20분에서 25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쳐요. 30분 정도 되면은 꽤 했다 하고 나서 빼면은 미백 시작하는 찰나에 여러분들은 포기를 하시는 겁니다. 안 되겠죠. 그리고 미백 패치만 들어있는 제품, 미백 패치가 들어있다는 거는 패치에 이제 미백 겔이 안에 함유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붙이면 사람마다 치아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접촉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접촉 면에서 효과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메커니즘 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미백 펜으로 과산화수소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미백 패치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백 패치는 이 미백 겔을 이런 식으로 쓰면은 미백 패치가 여기 착 달라붙을 수 있겠죠. 얘를 가둬놓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불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불편은 하죠.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샤워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래도 마우스 가드에 비하면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침이 질질 흐를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1시간 반, 2시간을 착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백 펜에 과산화수소가 들어있고 미백 패치는 가드 역할을 한다. 이게 메커니즘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가 아니고 미백 패치에 과산화수소가 들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미백 펜에서 있는 무언가의 물질들이 미백 패치에 있는 과산화수소가 접근하는 거를 막고 서로 과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효과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메커니즘적으로 효과적인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백 펜에 과산화수소가 들어있고 미백 패치를 붙이는 형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는 지금 원장님 설명 들으니까 미백은 그냥 치과 가서 하면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네. 이 치과 가서 그럼 미백을 받으면 효과가 얼마나 유지가 되고 이거를 했으면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은데 오래 관리하는 방법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는 보통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착색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 와인, 카레 이런 것들 피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이 치아 색상을 그대로 최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미백제라든지 아니면은 미백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같이 이용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미백을 직접 받고 밝아졌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러고 나서 하지 말라는 거를 다 했어요. 그날 바로 카레를 먹었고요. 그날 바로 와인을 2잔을 마셨습니다. 술도 못 마시는데. 그러니까 딱 한 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의사항을 지키는 거랑 지키지 않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구나 라는 거를 몸소 느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백
미백 집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how to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치아 깨끗이 닦아서 플라그, 위에 있는 착색 이런 거 제거를 하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건조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도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치과처럼 35%, 45%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다. 8%에서 15% 정도면은 괜찮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최대한 접촉을 잘 시키고 이거를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형태의 미백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미백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시린 과민 반응이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으나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대부분 하루나 이틀 안에는 다시 되돌아온다. 그리고 미백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착색되는 음식물을 피하고 그리고 미백 제품이라든지 미백 치약을 보조적으로 같이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